특히 기관 투자자나 저기 투자자들이 이게 그 회사에 투자하는 애들이 나중에 이걸 들으면 이제 집단 소송이 이제 아마 저기 그 아마 겁나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거예요. 제가 그쪽 계통에서 이제 이게 이게 들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사회에 많아요. 그 우리나라 법이 기부를 하면 세금 폭탄 맞아 죽는 그 법이에요. 희한한 법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 재벌 애들이나 이게 저기 부자 이게 좀 약간 몰직한 지는 저기 기부하기는 싫고 돈 많은데 존경을 받고 싶고 이런 애들이 법을 그렇게 희한한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다고요 지금은 그 기증법이. 그래가지고 그때 기증법이 바뀌어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이 기증에 대한 게 이게 이슈가 일어났는데 그 법이 나오면서 기증을 하면 뭐 3대가 망한다 이런 소리가 막 돌 때가 있었어 부자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기증을 못하게끔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다 누가 한다? 재벌 애들이 다닌 거야. 재벌 애들이 국회의원들 뒤에서 가지고 꼬셔가지고 야 얼마 돈 줄게 이게 저기 기부 방지법 통과시켜 하니까 이제 그걸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기부를 많이 오면 세금 폭탄을 맞아. 내 전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야. 100억을 기부를 했는데 세금이 150억이 나와. 그러니까 내 전재산 100억을 다 기준을 했으니까 난 돈이 없지. 근데 세금 폭탄이 150억이 나와. 그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 자식까지들까지 막 저기 연좌제를 해가지고 자식들 막 막 이상한 법을 만들어놔 이거를.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재벌가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는 기증하기는 싫고, 이 사이로부터 돈 많으니까 존경을 받고 싶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기증 많으니까 다 기증을 하는데, 기증 안 하는 우리들한테는 막 저기 삿대질을 내. 그리고 저기 편법으로 뭐 이상하게 작전해가지고 지 손자들한테 다 이게, 손주 자식들한테 다 이거 불법 증여, 다 회사 돈 저기, 횡령하고 세금 포탈 해가지고 세금 횡령 포탈 해가지고 지 자식 밑에다가 다 이게 여기 어디 저기 조세 피난국가 그 벙커 창고에다 다 짱 박아놓고 네, 그 측근들은 알아. 그럼 이게 언제 태어나갈까 하고 부들부들 떠고 있어. 가끔가다 한 번씩 터지죠. 옛날에 이거는 회장 한 번 터졌었죠. 측근이 한 번 저거 해가지고 미수품 가지고 뭐 장난하다가 저기 한 번 터졌죠 한 번. 그거 말고도 저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번 이게 말하는 겁나게 많아요. 이미 터진 거 보면 딱 20년에서 30년만 봐도 겁나게 많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은 사이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재벌들은. 근데 존경받고 싶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아. 기증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막 다른 막 부호들이 막 기증을 해. 그러니까 막 사람들 그 사람들 박수를 치고 존경을 해. 그러면 오히려 옛날에 우리를 존경하던 이병철 전에 이건희 막 이런데 존경을 이게 사업가서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 삿대질을 해. 지만 잘 먹고 산다고 이제 삿대질을 해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이게 재벌 총수들이 다 나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일명 기부 방지법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요. 그게 일명 기부 방지법이에요. 이제 그게 무슨 법인데 희한한 법이 통과시. 우리나라에 보면 예전에 변호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변호사 로펌까지도 판사까지도 한 양반이 한 말이야. 우리나라 법은 법이 아니라고. 법이 법 같아야 이걸 지키지. 법이 뭐 이게 법이냐고. 우리나라 법이 법 같지 않은 법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재벌들에게 해가지고 기부 방지법을 갖다 통과를 시켜요. 별 거지 같은 법을 다 통과를 시켜. 근데 이게 국민들의 눈을 속여. 그리고 언론 통제를 확실히 해버려.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랑 기업인들한테 진짜 짜고 치고 거인의 눈을 가려요. 거인의 눈이 누구냐면 국민이에요. 국민이 거인이에요. 거인은 근데 눈이 가려져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목숨을 걸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 이런 강의 이게 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이런 강의는. 이런 강의는 목숨 내놓고 해야 돼, 진짜로. 뭐하다가 일로 왔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보면 그 기부 방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리고 기부에 대한 와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그 당시에 부자들 사이에 이게 어떤 이제 저도 이제 중고차 시장하면 이게 명동 부자나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 이게 저기 우리나라에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저기 재벌가 거기는 우리나라의 부자 중에서 빌 게이츠 우리 세계 공식적으로 세계 부자가 빌 게이츠고 워린 버핏이잖아요. 근데 비공식적인 부자가 많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왕부터 해가지고 겁나요. 근데 우리나라의 비공식적 부자가 빌 게이츠하고 워린 버핏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부자가 몇 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진짜로. 우리나라에만 이제 전 세계도 많고 우리나라에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다 지하 경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 이게 뻗쳐져 있어. 재산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겁나게 좋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국내에 있을 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이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다 보여요. 다 호구로 모여.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나가잖아요. 머리가 겁나게 좋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해먹을 게 겁나게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부자가 어마하게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하 경제죠. 대놓고는 저기 뭐다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1등 부자. 이건희보다 부자 나라가 우리나라에 100명도 훨씬 몇백 명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희 바뀌었나요? 하여튼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가 몇백 명이 돼요, 우리나라에만.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다 재산이 우리나라에 없어. 왜냐면 남북 대치 상황이고 저기 정치인들이 언제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외에 여기저기 분산해가지고 다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얘네들은. 여기저기가. 왜냐면 다 제가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해요.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옛날 명동 쪽에서도 이제 기증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명동 시장에서도 그 법이 이제 통과되니까 기증을 하면 3대가 망한다. 3대가 기증을 하면 3대가 그 직구를 못 면한다는 이게 거기 그 당시에 부자들한테 그 당시에 소문이 싹 퍼졌었어요. 그거 누구들한테 들었냐고. 그러니까 저희 명동 쪽에 깐깐히 담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소문이 이제 들어요. 그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그때 했을 거예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리가 많이 퍼졌었어요. 내 재산을 기증을 하면 3대가 거지가 된다는 소리가 있어. 3대가 거지가 된다. 왜냐면 이게 기증을 내 전재산이 100억인데 100억을 전재산을 기증했는데 세금이 150억이 나와. 근데 그 150억을 갖다가 못 내잖아. 내 전재산이 100억인데.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분명히 이거를 비밀리에 증여를 했을 거라고. 근데 자식이 손주들의 돈을 벌 때마다 그 계좌를 얘네들이 돈을 벌 때마다 이 계좌를 갖다가 그냥 압류를 해버려요. 근데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 150억 지금 추징을 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세금을 맞아가지고. 그러면 아들하고 손자한테 분명히 비밀리에 갔을 거라 하고, 이 계좌에 이런 수익이 찍히잖아. 다 몰수해서 다 가져가 버려.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전재산을 기증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명동시장에 자기 재산을 갖다가 기증을 하면 3대가 거짓거를 못 말한다는,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쫙 퍼졌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내가 중소장사 할 때인가? 맞았구나. 내가 그때 박사님 쪽에 가지고 그 라인이 몇 명 있거든요. 야, 요즘은 말이야, 부자들 사이에서 기증을 하면 3대가 거짓거를 못 말한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자, 느낌 오시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 재벌가 이쪽 끈이 많이 다니까 좀 약간 재벌 친성향적이다 보니까 법을 그때 노무현 때는 그게 씨가 안 먹겠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권 때는 부자들 두드려 패냐고 이 양반이 저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법 통과, 이 양반이 또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냥 변호사도 아니고 인권 변호사야. 그 법 통과되면 이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잘 알아, 노무현 이 양반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때는 그걸 재벌가들의 억난생신도 못 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니까 어떻게 하냐. 이명박 대통령이 친화 재벌 성향의 그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벌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하죠.
어, 예, 공은 공이고, 죄는 죄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겁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친재벌적 성향할 때 그때 법이, 이제 친재벌적 성향의 이제 그런 법들이 이제 이게 많이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기부방지법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런 법은 없지, 이름이. 근데 누가 봐도 기부를 못하게 만든 법이야. 이상한 법을 만들어. 누구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아, 지금 없어졌나요? 없어졌다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딱 끊겨요. 이제 기부 문화가 딱 끊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리부, 부익부가 더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부터 그때 비리부, 부익부가 쫙 갈라져요. 확실히 갈라져요, 그때부터. 왜냐면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보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저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오아시스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줄을 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내가 다 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사회가 K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법들이, 이상한 법들이 많이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제가 거인의 눈을 내가 뜨게 만들라는 게 이거예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상한 법도 이게 친재벌 성향의 이상한 법들이 많이 이게 하고, 얘네들이 그 회계 부정 같은 것도 많이 져요, 그때. 그 주가 조작도 그때 많이 하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눈치를 많이 봐. 걸리면 이제 이거 저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놈만 걸려봐. 딱 이거였거든. 한 놈만 걸려봐. 다 작살을 내버리는 게.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